다음 생에도 이 사람과. 아니요, 저는 제발 혼자 살고 싶어요. 어스름이 내리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니 문득 삶의 길고 긴 여정에 대한 상념이 피어오르네요.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묵직하고 어쩌면 가슴 서늘해지는 질문 하나를 여러분의 마음에 던져볼까 합니다. 아주 만약에 신이 당신에게 단 한 번의 기회를 더 준다면, 그래서 다음 생이 허락된다면, 당신은 지금 곁에 있는 그 사람과 다시 부부의 연을 맺으시겠습니까? 참 짓궂은 질문이지요. 수십 년 세월의 희로애락이 담긴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쉽사리 입을 떼지 못합니다. 입술 끝에서 맴도는 수만 가지 단어들을 애써 삼키며 그저 희미하게 웃어 보일 뿐이죠.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흔들리는 눈동자 속에서 우리는 이미 너무나 많은 대답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통계는 아니지만 우리 사회의 여러 데이터와 시대의 흐름을 짚어보면 그 대답의 향방을 어렴풋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측은 생각보다 훨씬 더 아리고 서글픕니다. 아마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요, 다음 생에는 다른 사람과 만나고 했다고. 이 차가운 대답은 결코 어느 한순간의 변덕이나 권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 겁니다. 그것은 차곡차곡 쌓아 올린 실망의 탑이며 소리 없이 골마터진 상처의 흔적이고 수십 년간 반복된 체념의 메아리일 테지요. 특히 우리 어머님들의 대답은 더욱 단호하게 들려옵니다. 오래전 한 조사에서는 여성의 단 19%만이 다시 태어나도 지금 남편과 결혼할 것이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81명의 여성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녀들의 아니요라는 대답 속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아마 그 대답 속에는 동트기 전 새벽 식구들이 먹을 밥을 안 치던 어머니의 서늘한 손끝이 담겨 있을 겁니다. 명절이면 허리가 끊어질 듯 전을 부치면서도 우리 며느리 고생한다 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대신 간이 짜네, 싱겁네 하는 타박을 들어야 했던 그 서러운 마음이 녹아있을 겁니다. 아이가 아파 밤새 뜬 눈으로 간호할 때 세상 모르고 코를 골던 남편의 무심한 등과 그 등을 바라보며 삼켜야 했던 외로움이 새겨져 있을 겁니다. 나라는 이름 대신 누구 엄마, 아무개 아내, 어느 집 며느리라고 불리는 동안 진짜 자신의 꿈과 이름은 닳고 닳아 희미해져 버린 그 깊은 상실감이 응축되어 있을 겁니다. 남편들은 억울하다고 항변할지 모릅니다. 평생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허리가 휘도록 일만 했다고, 밖에서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도 가장이라는 책임감 하나로 버텨왔다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노고는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동료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식들 학원비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남들처럼 번듯한 집 마련하기 위해 청춘을 바치고 건강을 저당 잡혔던 아버지들의 고단한 어깨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은 밖에서 돈을 버는 사람, 아내는 안에서 살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분법적인 역할 분담 속에서 두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동반자로서의 정서적 교감 말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저 집안일을 해주고 아이를 키워주는 동업자로 여겼고, 아내는 남편을 꼬박꼬박 생활비를 갖다주는 경제 공급원으로 여기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서로의 고단함을 알아주지 못했고, 서로의 꿈을 물어보지 못했고,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텔레비전 소리와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남편의 은퇴는 이 위태로운 균형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집에서 챙겨 먹는 남편. 이른바 삼식이가 된 남편을 보며 아내는 지난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분노와 허무감을 느낍니다. 내 인생은 대체 뭐였나?
이 남자의 평생 밥시중을 들기 위해 내 청춘을 바쳤나 하는 회의감이 밀려오는 것이죠. 이러한 불만과 회의가 쌓이고 쌓여 결국 황혼-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참고 사는 게 미덕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참는 것이 미련한 짓이 되었습니다. 남은 인생이라도 더 이상 불행하게 살지 않겠다는, 나 자신을 위한 행복을 되찾겠다는 적극적인 선언인 셈입니다. 불과 몇 년 전 통계만 봐도 20년 이상 함께 산 부부의 이혼 건수가 4년 이하 신혼부부의 이혼 건수를 헐쩍 뛰어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쉬쉬할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현실이 된 것입니다.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 좀 편안하게 살만하니 갈라선다는 주변의 손가락질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시선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온기 없는 텅 빈 눈으로 서로를 마주하며 남은 인생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어둡고 서글픈 이야기의 뒷면에는 분명 또 다른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절반의 사람들이 아니오라고 외칠 때 나머지 절반의 사람들은 어떤 대답을 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수줍게 혹은 담담하게, 때로는 환하게 웃으며 네, 그럼요. 다시 태어나도 나는 이 사람과 결혼할 겁니다. 라고 속삭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모든 부부가 불행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배우자의 존재는 길고 외로운 노년기를 버티게 하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건강 상태나 경제적 안정감, 자녀와의 관계 등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훨씬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결혼이라는 제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을 채우고 있는 관계의 질인 셈입니다. 60년 가까운 세월을 함께하면서도 여전히 서로의 애칭을 부르며 신혼처럼 지내는 노부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충남 당진에 사시는 신수와 김남정 어르신 부부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80대 중반의 할아버지는 80이 넘은 아내를 여전히 이쁜이라고 부르고 할머니는 그런 할아버지를 보며 소녀처럼 웃으십니다. 그분들에게 행복의 비결을 물으면 너무나 단순하고 명쾌한 대답이 돌아옵니다. 서로 존중하고 절대 화내지 않는 것. 이 짧은 문장 속에 얼마나 깊은 지혜와 노력이 담겨 있을까요? 존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대방을 내 소유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방식을 강요하지 않고 상대방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귀하게 여겨주는 마음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 내 욕심과 아집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상대방의 고유한 색깔과 향기를 뒤늦게나마 발견하고 아껴주는 것입니다. 화내지 않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과는 다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섣부른 분노와 비난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대신 차분히 대화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려는 성숙한 노력일 겁니다. 수십 년간 살아온 방식이 다른 두 사람이 어떻게 매 순간 생각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다름을 틀림으로 단정하지 않고 그 차이를 좁혀가려는 의지와 지혜입니다. 이런 부부들의 일상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함께 마당을 쓸고 텃밭에서 갓 딴 채소로 소박한 식사를 준비합니다. 나른한 오후에는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말없이 먼 산을 바라보기도 하고 저녁에는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누워도 그 온기만으로 외롭지 않은 밤을 보냅니다. 대단한 이벤트나 값비싼 선물이 없어도 그들의 삶은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계 속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것, 바로 친밀감과 신뢰가 굳건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의 설렘과 열정은 희미해졌을지 몰라도 그 자리를 대신 채운 것은 세월의 풍파를 함께 견뎌내며 다져진 끈끈한 동지애와 서로의 눈빛만 봐도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깊은 이해입니다. 이 사람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이 되어줄 것이다라는 믿음, 세상 모두가 나에게 등을 돌려도 마지막까지 내 곁을 지켜줄 단 한 사람, 이것이야말로 행복한 노년을 위한 가장 확실한 안전망이 아닐까요? 물론 배우자와의 사별이나 이혼으로 인해 홀로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의 삶이 불행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하게 자신만의 인생을 즐기며 더 큰 행복을 찾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노년의 외로움은 생각보다 혹독합니다. 밥상에 마주 앉을 사람 하나 없고 아플 때 물 한 잔 떠다 줄 사람 없는 적막한 집에서 느끼는 고독감은 그 어떤 가난보다 사람을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최근에는 황혼재혼이나 황혼동거를 통해 새로운 인생의 동반자를 찾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습니다. 황혼의 문턱에서 다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젊은 시절의 연애와는 그 결이 사뭇 다릅니다. 가슴 뛰는 설렘이나 불같은 사랑보다는 외로움을 달래고 서로에게 기댈 어깨를 내어줄 따뜻한 친구를 찾는 마음이 더 큽니다. 실제로 황혼재혼을 결심하는 가장 큰 이유가 사랑보다는 외로움을 해소하고 서로 의지할 동반자를 찾기 위함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짊어져 왔던 가장의 책임, 아내의 의무, 부모의 역할 같은 무거운 짐들을 모두 내려놓고 이제는 오롯이 한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 서로의 남은 삶을 보듬어주고자 하는 소박한 바람인 것이죠. 하지만 이 새로운 시작이 마냥 장밋빛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수십 년간 각자의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이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산다는 것은 상상 이상의 어려움을 동반합니다.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는 역시 돈과 자식입니다. 재산 상속 문제는 자칫 자녀들과의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재산을 왜 생판 남이었던 사람과 나눠야 하느냐? 자녀들의 원망과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평생을 어머니 혹은 아버지의 배우자로만 기억했던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서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서적인 거부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서로 수십 년간 몸에 밴 생활 습관의 차이도 커다란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칫솔을 어떻게 놓는지, 수건을 어떻게 개는지, 된장찌개는 어떤 맛을 좋아하는지 같은 사소한 차이들이 매일 반복되다 보면 서로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고 결국 다툼으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랑의 힘으로 혹은 내가 맞춰가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문제들도 각자의 방식이 확고하게 굳어진 노년기에는 좀처럼 타협하기 어려운 난제가 되곤 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최근에는 법적인 절차를 밟는 재혼 대신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황혼 동거를 선택하는 커플들이 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각자의 집으로 오가며 데이트를 하거나 한 집에서 살더라도 생활비는 각자 관리하고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는 복잡한 법적, 경제적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자녀들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면서도 함께 있음으로 해서 얻는 정서적 안정감과 유대감은 누릴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황혼 재혼 커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전 합의와 독립성 존중입니다. 이분들은 관계를 시작하기에 앞서 자녀들과의 관계, 서로에 대한 부양 의무 등에 대해 아주 솔직하고 구체적인 대화를 나눕니다. 마치 사업 파트너가 계약서를 쓰듯 앞으로 함께 살아갈 날들에 대한 규칙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죠. 내 재산은 내 자녀들에게, 당신 재산은 당신 자녀들에게. 우리가 함께 사는 동안 필요한 생활비는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와 같이 민감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투명하게 정리하고 나면 오히려 서로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나 의심 없이 관계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서로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부부니까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각자의 경제권과 사회활동, 취미관계, 사적인 시간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등산을 좋아한다고 해서 억지로 상대를 끌고 가려 하지 않고 상대가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않는 것. 함께하는 시간만큼이나 각자 홀로 보내는 시간의 가치를 존중해줄 때 두 사람의 관계는 오히려 더 건강하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황혼의 사랑은 서로에게 완벽하게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의 삶을 응원해주는 따뜻한 동행에 가까운 모습일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과거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남은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기대를 담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미 흘러가 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지는 온전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훗날 이 질문 앞에서 망설임 없이 환한 웃음으로 "그럼 당연하지" 라고 대답하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솔직한 소통과 그를 통한 역할의 재정립입니다. 특히 남편의 은퇴 이후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급격히 늘어난 지금이 바로 그 적기입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어색하다는 이유로 미뤄두었던 마음속 깊은 이야기들을 꺼내놓을 시간입니다. 여보, 나는 지난 세월 당신에게 이런 점이 참 고마웠어. 그리고 솔직히 이런 점은 무척 서운했어. 나는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고 싶은데 당신의 생각은 어때? 와 같은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사 노동은 더 이상 아내만의 몫이 아닙니다. 남편이 서툴더라도 요리를 배우고 청소와 빨래를 분담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함께 장을 보고 저녁 메뉴를 고민하고 식사 후 나란히 앉아 설거지를 하는 그 소소한 과정 속에서 두 사람은 다시금 인생의 동업자가 아닌 삶의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부부이기 앞서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로 서로의 삶을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마치 나란히 서 있는 두 그루의 나무처럼. 두 나무는 땅속 깊은 곳에서 서로 뿌리가 얽혀 의지하고 있지만 각자의 가지는 자신만의 공간을 향해 자유롭게 뻗어나갑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경제권을 존중하고 취미생활이나 친구관계 등 사회적 활동을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아내가 친구들과 며칠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자유, 남편이 동창들과 어울려 남늦게까지 회포를 풀 수 있는 여유를 서로에게 허락해야 합니다. 때로는 서로에게서 잠시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다시 함께할 시간을 더욱 소중하고 애틋하게 만들어주는 윤활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그리고 각자 건강을 챙기고 활발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건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부부가 함께 아침마다 공원을 산책하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며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는 만큼 든든한 일은 없습니다. 또한 집에만 머물러 있기보다는 복지관이나 문화센터, 종교단체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활력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세상과 소통하는 것은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 아니라 부부관계에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줍니다. 각자의 삶이 건강하고 활기찰 때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삶 역시 더욱 생기 넘치고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 생활은 종종 긴 항해를 비유하곤 합니다. 젊은 시절 사랑이라는 돛을 올리고 희망에 부풀어 함께 출발했지만 수십 년의 항해 동안 예기치 못한 폭풍우를 만나기도 하고 암초에 부딪혀 좌초할 위기를 겪었을 겁니다. 돛은 찢어지고 키는 망가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풍파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외로운 바다를 비춰주는 등대가 되어졌기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서 있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다시 태어나 과거의 선택을 바꿀 수는 없지만 오늘 나의 선택으로 남은 항해의 풍경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배우자를 한번 바라보세요. 수십 년의 세월이 새겨진 주름과 무심코 뱉는 잔소리 뒤에 감춰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가장 긴 시간을 함께 해준 유일한 사람의 얼굴을 말입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쑥스럽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보, 그래도 당신이 있어서 참 다행이야 라고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